네, 하창보입니다. 주간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하도 이제 지난주에 많이 뛰어가지고 이 영상이 좀 안 먹힙니다. 근데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또 희망의 메시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즉시 타이틀을 공포지수 주춤이라고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또 미국 증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희한한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확진자 수도 주말에 많이 늘었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보는 화면의 바탕 차트가 빅스 지수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CBOE, 예, 시카고 옵션 거래소 Volatility Index, 예, 발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예, 변동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제 거의 약간 보는마다 다른데 뭐 저 2008년 수준 이상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리 이제 사전에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주간 증시의 어떤 전체적인 힘을 좀 보면,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금요일날 미국 빠졌던데 4%? 근데 그게 일단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4% 하락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이제 좀 내렸던 게 좀 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4% 내리고 하는데 크게 의미를 안 두니까, 물론 이제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야간 선물은 한 5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지수로 환산하면 한 35포인트, 40포인트는 이것만 놓고 보면 약세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이 지난주 월요일날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가 막판에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500, 한 2, 30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양호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날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날 서킷 브레이크 걸렸던 그 허점했던 장을 건드릴 확률이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마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금요일날 또 장이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100포인트짜리 오르는 거 처음 보신 분도 많단 말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LG노텍 같은 큰 주식도 상한가를 치고 이런 걸 보고 또 야, 금요일날 또 뭐 잘못했나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미국이 4% 금요일날 내린 거는 이제 금요일날 좀 잘 가던 유가가, 그러니까 미국장 우리장 하방내만 해도 유가가 한 배럴당 WTI인데요, 28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22달러.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는 정말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품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주식이 편한 거예요, 분석이. 그러니까 유가 섣불리, 예전에 보니까 원유 ETF 같은 거를 겁없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너무 유가라는 거는 막연하게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유가는 섣불리, 미리 말씀드리는데 섣불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차트도 긋지 말고. 상품이란 거는 주식보다도 양방향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은 유가만 좀 안정이 되면 조금 안정화 될 겁니다. 예, 그 부분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비슷한데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많이 빠진 게 뭐 호재다. 네, 이거보다는 호재가 없죠. 그리고 어쨌든 약발은 안 먹겠습니다만은 무지막지한 글로벌 금융 재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네, 회사채 매입까지도 충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 기업, 뭐 쉽게 말해서 미국의 셰일 기업에 대해서 돈 퍼주고 아까 어디 갔어요? 지난주 나왔던 자료가 있는데, 기업 어업 매수해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직접 회사채까지 매입해달라는 게 요구잖아요. 보잉은 돈 달라고 하고. 가끔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해달래? 예,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반등세가 주춤한 거, 이게 또 조금 해석에 따라 좀 다른데, 지난주에 이제 이게 계속 좀 올라갔었어요. 국채금리가.
예, 요 보실까요?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면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신호였느냐? 그러면 채권을 많이 팔아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서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었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채권 시장마저 신용 경색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자 이슈. 근데 다시 꺾였습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채권을 산다는 소리죠. 예. 그럼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일단은 약간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채권 금리 급등세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채권 금리가 조금 내려온 거. 물론 또 지금 내려온 이유는 또 다릅니다. 채권을 매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난 전주에 있었던 변동성보다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멈췄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가늠할 건 아닌데 미국 지수는 신곡 아직도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뭐 다른 나라 안 봐도 되겠죠. 미국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못 찾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이 금요일 장 빠지기 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자리에 있었어요. 다우가 대략 2만 선. 그걸 이제 깬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또 뭐 깊은 의미 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배경화면에 있는 게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고요. 이 화면이 좀 작지 않습니까? 미국은 라인 차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기 좋게 선 차트로 보여줬는데 이건 S&P 500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지표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85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위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다른 거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은 그 데이터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S&P 500의 빅스. 그러니까 빅스 지수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식이 올라갔으면은 장이 폭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제가 한 달짜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이 3월 20일 거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부터 이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 증시가 4, 5일 동안 월화수목 동안 온탕냉탕을 했지만은 사실은 빅스 지수는 하락을 했다는 말은 뭔 소리예요? 장이 투매 정시가 좀 진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때렸을 뿐인데 맞죠?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근데 금요일에도 미국이 4% 내렸는데 빅스는 거의 뭐 많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뭔 소리냐면 일단 미국 증시는 극한 물론 4% 내리긴 내렸는데 그 전주에 있었던 뭐 조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보여줬던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런 장세는 아닌 거예요. 이해 잡으셔야 돼요. 우리 장도 충분히 지금 미국이 물론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씩은 이제 이게 완충작용을 좀 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완충한다니까 또 뭐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마. 중요한 거는 장이 급하게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장이 확 떨어지게 되면 이걸 바라진 않잖아요. 네, 그건 너무 지나친 과욕이죠. 과욕이고 훅 빠지고 나면 이렇게 잠깐 이런 걸 해준 게 필요합니다. 제일 우리가 지금 급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빨리 2000포인트를 갔으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갔으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워낙 세게 때렸기 때문에 30% 이상 때린 지수를 그렇게 호락호락 돌려주면 말이 안 되죠. 코로나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요거 좀 앞으로도 여러분들 혹시나 물론 이러다가 다시 빅스 지수가 치고 가면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빅스 지수의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희망의 시그널을 좀 드리겠고 백신 개발의 클로로킨 가용성 이거는 트럼프가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호재는 적어놨는데 이 클로로킨이라는 거는 말라리아 치료제에 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임상하지 말고 바로 FDA에서 이거 써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논란이라는 표현을 적어놨고요. 그래서 과연 백신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키움증권 리포터입니다만 좀 봐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이제 좋게 보는 게 미국의 길려드사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제 2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중등 코비드 환자 600명. 5월달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로슈, 이 로슈는 아마 유럽 회사죠. 로슈 같은 경우도 악템나라는 거 해서 3상 이야기 나오고 있죠. 뭐 또 프랑스 사노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제가 이게 화이자도 있고 많이 들어본 회사니까 존슨앤존슨도 있고 사노피 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뭐 일일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중요한 거는 일단 요 치료나 개발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 장은 이미 고점을 찍을 겁니다. 그 뭔 소리냐면은 이러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뿌려줄 때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완화시켜주고 공포를 멈춰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악재는 뭐냐? 다음 주 여전히 이제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직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악재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유가가 여전히 약세란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는 최소한 뭐 우리가 테크니컬로 보면 뭐 최소한 30달러는 갖다 놔야 안심을 합니다. 그죠? 지금 워낙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뭐 아직까지 20달러 밑으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좀 안 좋고, 근데 아까 주말에 나왔던 이슈를 보니까 오펙에서 계속 사람들을 좀 초청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 에너지 관련 장관도 초청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트럼프도 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유가 하락만 진정이 되게 되면, 사실 유가 약세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맞죠? 글로벌 회사채 매입 나오고 기업 CP 나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약세를 여러분들이 시장 반등의 어떤 하방 경직에 몇 가지 시그널을 꼭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부분 지금 무시막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부분, 달러가 너무 강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쪽으로 돈이 쫙 몰리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급했겠죠. 그래서 지난주 장이 우리나라 목요일 날 서킷 브레이커하고 코스닥이 하한가를 갈 때 환율이 이제 129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사가들이 엄청 시끄러웠죠. IMF 가는 거 아니냐. 다행히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죠.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상당히 빨리 처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환율이 여기서 갑자기 1200원대로 떨어집니까? 그러진 않죠. 이게 1200원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주식 사야 돼요. 근데 10조 팔던 친구들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잘 안 사요. 한번 이거는 추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지금 제가 7년 데이터만 보여드리는데 없어요. 한 달에 10조 파는 경우. 그건 뭐냐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우리가 장은 돌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종목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쉽게 저점을 논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쉽게 저점 논하지 말란 소리예요. 동학 개미운동 하다가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너무 고생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사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 아시고, 그 외국인 매도가 이제 아까 진행되는 부분인데, 아까 여기서 코로나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군요. 3월 20일 일요일자 오전 8시, 9시 기준인데, 이제 어느 날 30만 명 육박을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중국은 멈춰 있어요. 8만 명에서. 그래서 주말에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한의 확진자 수가 0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 구라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도 믿습니다. 구란 거. 하지만 일단은 보이는 대로 믿읍시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지금 중국 확진자 수가 8만 명이 아니라 80만 명이라고 말해서 뭐 좋겠습니까? 또 짱깨 놈들은 좀 추고도 돼요. 미안하지만. 자, 그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탈리아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거의 뭐 착살납니다. 벌써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인구는 6천만 명쯤 됩니다. 근데 사망자 수가 거의 이제 4,800명이니까 뭐 조금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중국은 100명이 걸리면 3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2명 정도가. 이탈리아는 지금 100명이 걸리면 거의 9명 정도가 사망하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독일과 비교해보면 확인이 보이죠. 독일이 2만 명 걸리는데 80명 사망이잖아요. 0.04인데 1000명 중에 2명입니까? 이 정도인데 같은 유럽인데 왜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확진자 수가 높죠. 딱 보면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애들 한량기 많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못 산다 잘 산다 논리보다 그리 좀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도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확진자 수는 높아요. 24,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5,000명씩 증가하는데 사망자 수는 285명밖에 안 돼요. 물론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망자 수가 높은 거는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확진은 많이 돼도 사망은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쪽은 또 이란 쪽은 약간 예외를 둬야 됩니다. 의료 시스템도 좀 그랬고, 또 하나가 얘네들은 중증 환자를 확진했잖아요. 이탈리아는. 한국 같이 안 했어요. 한국 같으면은 한국도 만약에 중증 환자만 확진자를 했으면은 사망률이 되게 높았을 겁니다. 근데 꼭 그것도 있고, 의료 시스템 체계 자체가 물론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 뭐 갑자기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면 타이로니를 먹는 것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격리를 시켜서 해열제 먹이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설까지도 낮으니까 사망자 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은 경계를 아는 거 아닌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어느새 2만 명까지 늘어나고 하니까, 뭐 5천 명씩 늘어나니까 땅덩이가 큰데 어떡하겠어요. 게다가 이제 뉴욕까지 늘어났고, 또 뭐 지난 우리 금요일날 뭐 그런 말 많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어처구니 없는 장이 있었는데 뭐 뉴욕시가 거의 마비됐다. 뉴욕시 전체가 셧다운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예, 맞습니다. 다른 지표도 보시겠지만 일단 미국의 확진자 수 증가는 계속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은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 우리가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요거 조금 그나마 기대 요인. 그다음에 부정 요인은 확진자 수가 무지하게 빠르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국은 이제 뭐 10,000명 넘어도 크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주시장 이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동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동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장은 빠지는 건 맞거든요. 미국도 이동 제한한다, 유럽도 이동 제한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동 제한해서 만약에 장이 좀 빠져도 그래서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설령 지수는 하락해도 뭐죠? 빅세 지수는 감소할 겁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무슨 개똥철학이냐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해도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나 기타국에 받아들이는 그 매도 강도는 약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날 이 엄청나고 있는 쇼크는 바로 환율 부분과 그날 당시 돌았던 뉴욕주의 확진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하다, 이런저런 루머와 악성 투심이 오겠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전 안 오리라 봅니다. 지수 밴드는 여기서 낮아질지는 지켜봐야겠는데 뭐 이렇게 가로에 8% 10%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다음 주 일정을 쭉 봤더니 뭐 딱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제 지표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정시를 좀 뭐 어떻다 하는 게 좀 애매한데, 뭐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월요일 장 아침에 양세 출발하겠죠. 그래도 미국이 4% 빠졌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약간 많이 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 절반 정도 훼손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 3, 4% 빠지는 거는 상당히 양호한 거고, 이제 그날의 저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가를 건드리지 않을 확률이 좀 높게 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양봉 확률이 높습니다. 말했어요? 양봉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객장을 임시 폐쇄를 합니다. 뭐 203년 만에 하는데, 우리 가끔 보면 미국 시장 마감
기사들 보면 할아버지 한 분 맨날 웃고 있고, 맨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사진 보시고, 좀 젊으신 분 웃고 있는데, 그 객장을 말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객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2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한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국은 전자거래가 다 됩니다. 약간 그냥 투심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 주재해서 뭐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라는데 뭐 금융시장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국도 이런 걸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지까지는 알려면 알 수 있는데 뭐 나온다고 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스케줄 측면에서 미국도 금융시장이 워낙 요동을 치니까 주요 재무장관이나 헤드들이 뭐 이제 모여서 이런 걸 하는구나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좋은 내용이에요. 영국의 영란은행 BOE라는 데인데, 영국도 이제 보면 금리도 3월 달에 2번 내렸고요. 유럽 쪽이 이제, 영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나마. 근데 아까 그 푸실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약간 한량 끼는 나라들 있잖아. 옛날 피그 국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PIGS, 포르투갈까지 들어갑니까? 갑자기 긴가민가한데. 그래서 기업어음을 매입해 주는 거, CP라 그러는데, 요걸 한 12개월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걸렸군요. 그래서 이제 뭐 CCFF라는 기업 금융기구를 통해서, 근데 이 호재입니다. CP 매입은. 우리 2월달 관광 통계 나올 건데요. 폭망할 겁니다. 뭐 안 봐도, 그러니까 폭망한단 말은 어차피 2월달 지표니까 안 좋게 나와도 거의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장이 정상적일 때는 이게 좋게 나오면은 면세점주, 화장품주가 오르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한국의 3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건데, 2월달은 뭐 그때는 조빌스도 그랬고 해서 정부에서 작년보다 잘 나왔다고 되게 좋아한 걸로 아는데, 이게 워낙 작년이 못 나왔기 때문에 뭐 거의 혹시라도 작년 3월 비해서 잘 나와도 잘 나올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데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잘 나왔다고 해서 한국 증시만 들어올릴 장은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 Z 플립의 톰 브라운 추가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월요일날은, 화요일은 폴더블 관련주, 폴더블 관련주도 많이 빠졌어요. 안 빠진 게 있겠습니까만은 개치 바택인데, 폴더블 관련주가 그래도 화요일 월요일날 좀 움직이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미국도 이제 지표 안 좋게 나올 겁니다. 3월 제조업 지수도 보면, 보통 제조업 지수는 전부 다 PMI라는 지표라는 거는 제조업 지표를 말하는데 기준선이 50이에요. 근데 다 전망은 50보다 낮게 전망을 합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미국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도 3월 거면 당연히 코로나19의 여파를 받습니다. 이동제한을 했으니까. 유로존은 당연히 박살이 났을 겁니다. 물론 시장이 이 엄청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예상치보다 다 낮게 나올 건데, 거기서 시장이 만약에 이 지표 낮게 나왔다고 감인 반응하면 그건 너무 오바라 봅니다. 근데 지표 나쁘게 나왔다고 장이 또 이걸 가지고 하락했다면 뭐죠? 그만큼 투심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쁘게 나왔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좋을 수는 없었잖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자,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가 미국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 첫날 올라가지고 SDI가 좀 올랐었잖아요. 테슬라는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지금 이렇게 마감하고 시간에 의해서는 더 빠졌는데, 뭐 900달러 하던 게 350달러 갔다가 또 오른 거니까, 우리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SDI를 완전하게 바닥 찍었다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대신 지금 SDI 힘을 보면 18만원에 대한 바닥론은 되게 의미가 높죠. 하시면 다시 이제 2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사야 됩니다. 진짜예요. 저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이 빅스 지수가 주춤하는 부분에 많은 좀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SDI가 만약 20만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매수해야 됩니다. 왜?
테슬라 잘 보면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 프리몬트 공장하고 뉴욕 공장이 있는데 요거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바다주에 있는 기가 팩토리는 그대로 가동을 합니다. AS 하고요. 한국 분들이 기다리는 테슬라의 모델 3는 어디서? 예, 중국 상해에서 만듭니다. 감당 가동을 중단을 한다 해서 시장이 막 그렇게 우려는 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악재는 악재죠. 잘 가던 애플도 또 약간 지난 주말에 좀 주춤한 게 있어요. 중국의 사내 만회에서 애플이 6% 움직이면 좀 크게 움직인 건데 그래도 어차피 얘네들은 나중에 다 살아나요. 세계적인 기업들이라 살아납니다. 오히려 뭐 춥좁이 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물론 이제 그거를 최대한 느리게 사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에 대한 그 고민만 할 뿐입니다. 느리게 못 사니까 급하게 사가지고 물론 사정 장을 보다 보면 지금이 또 저점 같아서 급하게 사다 보니까 5만 2, 3천 원 이상의 평균 단가 삼성전자 많을 거고 삼성전자 좋다 나쁘다의 논리가 아니에요. 주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지켜야 됩니다. 최소한 5일선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논해야 돼요. 여기서 안 사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여기서 사는 물량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사야 돼요. 반대로 합니다. 여기서 그냥 완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게 되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확 빠질 때는. 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작은 주식 전환상체 물량 상장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5G 이야기인데 일본은 통신사 1위가 NTT 도코모입니다. 얘들이 이제 3월 25일부터 5G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몇 기가더라? 통신기가 헤르츠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의 소프트뱅크는 3월 27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일본의 5G 서비스 개시가 국내 5G 관련주에 힘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 차원에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이야기니까 뭐 2.1% 나온다 해서 전혀 시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별 5개 중에 빵개입니다. 그죠? 자, 지나간 거니까. 네, 지나간 거고. 좀 중요한 게 바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관련이 높은 대표적인 반도체 디램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원래 25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제가 돌려봤더니 26일 새벽 5시 30분이길래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6일날 목요일날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그리고 목요일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장이 월요일보다 높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2분기입니까? 예. 얘네들 3월인데 얘네들은 예.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달 우리나라 4분기가 1분기였고 우리나라 1분기가 2분기니까 그러니까 9월 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월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분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분기 실적을 하는데 이게 목요일날 발표가 되니 목요일날 얘가 잘 나오면 하이닉스나 이런 애한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목요일 정도면 이미 다음 주 장을 우리가 3일 장을 봤기 때문에 대략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하니까 적어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인데 이것도 확정치니까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치가 있었어요. 예전에 95.9. 이거는 뭐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조업 같은 거는 50선인데 얘는 보통 100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주간 정시를 좀 스피드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뭐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건 사실은 사실인데 일단은 그렇게 좀 보죠. 아까 좀 정리해드리면 미국이 지금 지수는 내렸지만은 어쨌든 빅스 지수는 조금씩 상승세가 꺾였다. 공포 지수는. 그래서 지수는 내려도 악성 투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요거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받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의 어떤 하락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좀 미친 변동성이지만 다시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을 말하는데 요것만 조금 25배럴당 25불 정도만 좀 안정화되게 되면 조금 장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리 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지난번 것처럼 상당히 강한 변동성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1200원대로 떨어질 확률도 현재로서 조금 낮으니 섣부른 외국인 매수는 좀 기대하지 말고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 스탠스 우위구나 그거 조금 생각하시고, 외국인 매도 스탠스 우위라는 말은 쟤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사실 전기전자밖에 볼 게 없는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또 이게 금요일날 종목들 상승률 상 마감인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 벌건 거 이런 것도 언제 보겠어요? 그죠? 목요일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종목을 보실 때 어쨌든 지수보다 강한 애들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두 장대 연봉을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주 지수를 금요일에 시가 수준을 유지하는지만 보시면 좋습니다. 시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저점 상향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시가 수준 두 개 다 시가 수준, 코스피가 대략 1495, 코스닥이 445 이거 이상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나름 저점 상향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불안한 거죠. 근데 저는 아마 그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보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LG노텍 같은 건 완전 돌렸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상승 장악형이라 그래요. 두 개 음봉을 감쌌죠. 이런 차트들은 이까지 이제 안 내려옵니다. 뭘 사야 돼? 이런 애들이 조정을 보이면 무조건 사야 돼. SDI보다 센 겁니다. 그죠? 좋은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수랑 비슷하니까 쉽게 우리가 바닥을 논하지 않죠. 거의 종합주가지수 요거 시가 지지형 요거만 보겠죠.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딱 종합주가지수만큼 요 시가 건드리는지 안지만 보겠죠. 건드리면은 보류죠. 안 건드리면 분할 매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라왔죠. 아 이거 못 보시나? 보셔야 되는데.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다음 주도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보다는 조금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